오늘 많이 추우시죠? 예. 근데요, 내일부터는 더 추워진답니다. 서울이 뭐 영하 14도 막 이렇게 예보돼 있던데요, 이번 주 후반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거 저 성탄절 연휴에 너무 추우니까 집에 있자. 예, 요렇게 왠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북부 또 강원도에 지금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고요. 진짜 이거 너무 추워서 근데 이게 우리가 또 한번 콘텐츠를 이거 어떻게 이어나가 볼까 하다가 저희가 준비한 게 라떼 경제사 시간에 난방의 역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재밌을 겁니다.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난방. 사실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온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궁금했던 게 이거 도대체 누가 생각했을까? 이게 온돌바닥. 이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 기원은 거의 뭐 고구려로 올라가더라고요. 고구려 시대까지요? 네. 삼국시대까지? 네네. 근데 이게 전반적인 주거 문화로 자리 잡은 거는 사실 좀 고려 중후기쯤은 되어야 하고요. 예. 보편적인 난방 형태가 된 거는 16세기 이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온돌이 지금처럼 뭐 방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일자 형태라든지 아니면 T자 형태라든지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방의 일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방 하나만 있거나 좀 이랬대요. 아랫목이 진짜 특정 부분만 있었던. 네. 그런데 이제 16세기 이후가 되면서 그때 이제 약간 글로벌 기후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낮아지는 소빙하기가 와서요. 굉장히 그래요? 추웠던 시기입니다. 조선시대 때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온돌이 굉장히 좀 확장이 되면서 한 번 더 북부에서 남부로도 많이 내려오고요. 전반적으로 집 전체에 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거의 이제 온돌이 서민의 바닥 문화였거든요. 네. 사대부집이나 궁궐에는 온돌이 없고 이제 나무로 된 약간 이제 좌식과 입식의 중간 요 정도 문화였는데 소빙하기가 한창 깊어진 17세기 초에 보면은 네. 그때는 추우니까 다 이제 까는 거죠. 그래서 온돌이 지역과 계층 구분 없이 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네. 임진왜란 후에 광해군 때요. 네. 이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궁궐을 증건을 하면서 네. 나인 처소까지 온돌을 해놓게 됐어요. 근데 기록 남은 걸 보면은 나인들이 말하기를 사대부집 종들도 온돌에 거처하는데 나인으로서 온돌이 없는 마룻방에 거처해서야 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대사를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부집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온돌 쓰고 네. 있는데 우리는 궁에서 일하는데 온돌 좀 해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네. 궁에도 이제 또 나인들의 숙소에도 온돌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로는 고구려. 네. 그 고구려 지역이 뭐 추웠을 테니까요.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뭐 항 뭐 이런 식으로 뭐 캉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게 발견이 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집 전체에 깔고 그거를 나라 전체가 한 거는 우리나라여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편화가 되니까요. 좀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네네. 온돌은 화재가 나기가 쉬워요. 아궁이에 불 떼야 되니까. 예, 계속 돼야 되니까. 예, 그리고 예. 이제 뗄감을 계속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나무 사람들이 해와야죠. 이제 일거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나무를 해온다. 이게 굉장히 일거리고요. 그리고 환경이 좀 파괴가 됩니다. 계속 그렇죠. 베어야 하니까 민둥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계속 지적이 돼요. 근데 어떻게 개선할까를 말하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안 나오거든요. 이거 개선해야 된다. 그렇죠. 온돌 없이 살 수는 효율적으로 해야 없죠. 된다 이러는데 네. 이제 그만하자 옛날에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뜨끈한 방에 이제 등허리를 지지니까 네,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개량이 시작된 온돌이 우리가 아는 조선 후기의 온돌입니다. 그렇죠. 뭐 조선시대 이제 온돌바닥 쓰기 시작했는데 뭐 환경을 생각해서 그때 뭐 ESG 경영을 하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이제 지금의 온돌 같은 모습이 생겼다. 네.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대중화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언제부터예요? 네. 대중화는? 뭐 대중화는 이미 이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온돌이 된 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의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그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건축 구조는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에 사실은 예전 재래식 온도를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고 그리고 이제 고층에 아궁이를 다 그렇죠. 뭐 아파트에 아궁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일제강점기에 개량이 되는데 이때도 네.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식 주택 구조를 짓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온도를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뭐 한 2층 집 정도 때. 네, 서양식으로 이제 증기나 온수 난방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당시에 뭐 오시는 분 그 일제강점기 때 뭐 일본인들이나 외국인이 와서 온도를 처음에는 좀 이게 위생적으로 뭐 안 좋은 것 같다, 너무 덥다, 뭐 환경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반도 기후에는 온돌이 최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개량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구들장이라고 해서 예. 온돌 재래식 온돌 지을 때는 넓은 돌하고 황토흙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넓은 돌을 위에다 깔아놓고 네, 그 네. 위에 황토를 덮고. 네, 그래서 이거를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이제 대체를 하고요. 예. 아궁이 대신에 연탄 전용으로 예. 방 한가운데 연탄을 밀어 넣을 수 있는 화덕을 만듭니다. 원래 아궁이 하면 이렇게 곁에 있잖아요. 취사난방 동시에 되듯이. 그렇죠. 거의 예전에 따지면은 저 부엌 쪽에. 네,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넣으면 방 덮이는 데는 오히려 이제 좋으니까. 효율적이니까 이거를 레일식 온돌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난방 효율이 재래식의 한 2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연탄을 그러면은 방 중간까지 저기서 밀어 넣었던 거예요. 부엌 쪽에서. 네, 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전쟁 직후에 주택이 많이 소실이 됐는데 네. 그때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이 레일식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온돌이 개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땔감은 좀 연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정용으로 연탄을 쓰는 게 좀 의미 있는 시점은 강점기하고 전쟁 끝난 이후입니다.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옛날 연립주택이나 예전 단독주택들은 바로 이 레일식 온돌 사용하게 되고요. 원래 아궁이 불 때면 취사 난방 한 번에 됐는데 레일식은 이제 취사하고 난방은 한 번에 되지 않아서 취사는 일찍부터 가스가 들어가요. 그랬군요. 네. 9808님이 70년대 연탄 화덕을 레일로 밀어 넣었지요라고 그 시절을 이야기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이게 연탄 쓰면서 좀 사건 사고가 많아졌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중에서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은 네. 정부 부처들 간 약간 이제 알력이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전쟁 직후에 이게 너무 연탄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이거를 두고 중앙 정부하고 서울시가 노골적으로 싸웠던 시절이 있어요. 1954년 9월 17일 경향신문을 보면요. 네. 이런 이제 그 정부 관계자 주고받는 말들이 나옵니다. 상공부 장관은 월동용 연료 대책 문제에 관하여 매년 겨울 한 번씩 떠들어대는 서울시의 석탄 문제 시비에는 상대치 않겠다고 언명하였다. 네, 굉장히 거칠죠. 그러니까 중앙부처랑 서울시랑 그때도 뭐 이렇게 사이 안 좋고 이렇게 싸우던 시절이 있었던 거네요. 네, 네. 그래서 54년에 49년 6월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네. 대한석탄공사를 창립을 해서 생산하고 보급을 총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초반에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서울시는 그러면 석탄 생산은 석탄공사가 하고 자유 판매 금지하고 서울시가 배급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상공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를 해야 한다. 생산은 뭐 상공부가 알아서 하고 뭐 배송은 교통부가 하겠다. 중앙부처가 하겠다 이랬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거죠. 이 싸움이 한 60년대 70년대까지는 매년 겨울마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가스나 석유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석탄이 더 중요했을 시절이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연탄을 쓰기 시작하면 이거 연탄 가스를 빼놓고 역사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부의 이런 뭐 정부 부처들 간에 이런 알력이 있었다면 이제 민간에서는 연탄가스 중독이 굉장히 좀 그렇죠. 예, 문제였죠.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돼서 사망 사고 발생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제가 통계를 잠깐 찾아보니까 예. 이게 1973년에 집계된 건데요. 예. 1953년 이후 17년간 77만 6천 명이 중독이 됐다. 그리고 그중에 3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집계가 나왔어요. 17년 동안 3만 6천여 명이 연탄가스 때문에 사망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과소 집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해도 당시에는 이게 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뭐 네. 집계가 제대로 안 됐을 테니까. 네. 그런데도 1980년대까지 연탄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서요. 재래식 아궁이로 하면은 하루에 뭐 4개에서 6개 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탄 보일러식으로 늘어나면서는 하루에 8개에서 12개까지 써야 되는 이제 그 집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절정이 돼가지고요. 안방공해라는 말이 유행이 됩니다. 연탄이 미세먼지를 참 많이 발생시키죠. 그리고 이제 화재 나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연탄 사용이 줄어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겨울 나려면 원래는 연탄을 한 200장까지 쌓아둬야 했대요. 창고에 쫙 쌓아놨어야죠. 네. 근데 이제 뭐 동력자원부라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중요했고 긴급 수송 이런 거를 하기도 했고 뭐 웃돈 받는 가게에 적발해서 처벌하게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썼는데 네. 줄어들죠 사용이. 왜냐하면은 사용량 증가는 80년대까지 계속 가는데 네. 생산은 1967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네. 이때 사실 우리 정책에서 뭐 주유종탄, 주탄 종유 이 정책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 구조가 석탄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이게 효율 면에서 너무 안 좋고 가장 큰 문제는 석탄 매장량이 이제 점점 이제 채굴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투자액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채굴을 하려면 투자 비용이 좀 어마어마하니까 뭐 그만큼 가격을 올리면 된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석유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격까지 올려가면서 효율이 안 좋은 연탄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 난방 인프라를 짜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정책 논쟁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석유를 주로 가고 석탄은 좀 종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탄광이 점점 문을 닫게 됩니다. 연탄값 파동이 좀 연례 행사가 되고요. 그 유명한 연탄 파동이 1969년 파동 이제 주유종탄 논쟁에서 석유 중심으로 가자라고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1970년에는 석탄값이 한 번에 25%에서 30% 인상 확정이 됩니다. 생산이 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고구려 시대 온돌부터 연탄 시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라떼 경제사 김정인 이사,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